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호기심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호기심의 이야기는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면서 약간 탐험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은 호기심을 넘어 탐험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탐험을 주제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했는데, 사실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근데 참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니까 되게 민망한 게, 저는 학창시절에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네, 여기는 과포자, 수포자가 안 계시겠지만, 네, 저는 수학과학을 너무 못했고, 네, 너무 싫어했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구류학번인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남자 반의 80%는 다 이과를 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과를 지망을 했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딱히 갈 만한 과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한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 경수야,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수학을 좀 덜 한다더라. 네, 그 고림에 속아서 컴퓨터공학과를 갔다가 완전히 낭패를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 IT 인력풀들이 수요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은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담당했던 그 프로젝트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에 들어가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관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위성이 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이미지를 찍어서 차곡차곡 보내는데, 갑자기 이 고등학교 이후로 단절됐던 인연을 끊었던 이 과학, 우주가 갑자기 제 가슴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날부터 조금 일상들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연구실에서 연구하시고 집에 가는 길에 달이 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오늘도 날 샜구나. 네. 오늘도 진짜 달 떴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저도 그랬는데요. 그날따라 왜 저 달이 지구랑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맨날 위상이 바뀔까?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뭔가 호기심,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처럼 과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이 바로 대전에서 백북스라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 15년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원들이랑 같이 좀 이게 과학책을 보면서 이렇게 토론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나지더라고요. 자, 하지만 여지없이 과학책을 아무리 시켰어도 이거는 과학책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수식과 그래프가 중간에 짠하고 등장하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책을 덮고, 회원들이 막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됐는데, 자, 그러다가 한 회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배경 속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즉, 한번 탐험을 떠나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답사나 이렇게 체험학습 가는 것처럼. 그래서 12년 전에 저렇게 6명이서 처음으로 탐험대를 조직해서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어찌 보면 제가 탐험을 하는 데 있어서 허들한 계기가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만 본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책에서 본 거를 가서 만져보고 책에서 본 거를 가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진짜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미난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저 당시가 거의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돼서, 저거를 계기로 1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계속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탐험을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조난을 당해서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저희가 조난당했을 때 첫날 마지막 카메라 배터리로 이제 찍은 모습인데, 지금 옆에 보이는 저 친구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내공학을 전공했던 여러분의 선배인데, 이제 저렇게 가만히 이 사막에 멍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저렇게 서로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후배가, 형, 이게 우리 마지막 영정사진 날 것 같다고 한 장씩 기록을 남기자고 해서 저렇게 사진도 이제 하나씩 찍고 말았는데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사막에서 3일 반나절 동안 약 200km를 걸어와서 이 호주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배고픈 것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다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그 공부할 때 하다못해 학점이 1점이라도 올라야 우리가 뭔가 공부하는 그 동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도 풍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는 이 별자리를 좀 볼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북반구에서는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 북두칠성이나 부곡성을 기준점으로 많이 삼는데요. 호주는 남반구 때문에 위도가 낮아서 그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저 별을 보고서 우리가 촬영 별만 잘해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적인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왜 별자리를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데이터라는 거는 약간 변하지 않는 고정값들과 얘기할 때 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별자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움직여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저게 이 조난에서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게 계기가 돼서 이 두 사람이 조금 그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조난 속에서 걸어 나오면서 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리다 보니까 조금 그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 이 풀 한 포기를 보는데도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같이 갔던 그 후배는 원래 저 당시에는 다른 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난을 통해서 갑자기 인간의 뇌가 궁금해진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결국 생각하고 뭔가를 상상하는 거는 다 이 우리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 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네, 이런 어떤 빅 퀘스천이 생겨서 이 친구는 그 뒤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카이스트에 와서 뇌공학을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옴니어스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대표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좀 감각들이 깨어나면 평범한 대상도 좀 바라보는 율도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과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네. 독서 모임을 네, 그렇죠. 하시다가 독서 모임을 할 때 본 책에 나오는 그곳이 직접 가보자 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가신 거잖아요. 네. 독서 모임을 하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신기한데 네.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와 첫 번째로 이제 탐험을 하셨던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 저희가 그 독서 모임 이 대덕에서 이제 200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좀 독특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우리가 보통 독서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책을 많이 보죠? 뭐 소설책, 뭐 시집, 인문학, 자기개발 이런 책을 많이 보지 과학 교양서를 독서한다라고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이 과학책을 독서의 범주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독서 모임은 의도적으로 인문학책이랑 자연과학책을 50대 50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책에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 이 과학책에서 좀 갈증을 해소하고 또 과학이 답해주지 않는 것들은 이 인문철학 책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직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탐험 갔을 때 가장 지금도 머릿속에 떠올리면 생생한데요. 우리가 보통 은하수들은 한 번씩들은 보잖아요.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보지만 은하수랑 다 똑같은 은하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는 은하수의 꼬리 부분만 보이는 거거든요. 은하수가 남반구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하수 전체를 보려면 이 남반구 사막 한복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마치 무지개 같은 은하수를 봤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예뻤나? 예쁜 걸 넘어서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인. 제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뭔가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